네, 안녕하세요. 자갈입니다. 오늘은 절대부등식 중에서 평균부등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평균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값, 제곱평균, 제곱근, RMS, 산술평균 AM, 기하평균 GM, 그 다음에 조합평균 HM, 최소값 미니멈 까지 했고요. 로그라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가정하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0보다 큰 양수 A, x1부터 x수까지 xn까지에 대해서 xn이 가장 크다, x1이 가장 작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그 x1과 xn이 다 같을 때 그 다음에 인 경우 부등식의 등식에서 성립한다는 거 증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x가 RMS보다 큰 거, RMS가 AM보다 큰 거, 그다음에 AM이 GM보다 큰 거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AM이 GM보다 큰 거는 오류가 하나 있다고 했었죠. 이제 그 오류를 알려드릴게요. AM이 산술평균이고 GM이 기하평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A가 이거의 산술평균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AK 제곱이 x2에서 xk까지 곱한 거 다음에 b까지 곱한 거보다 크다라는 것이 이제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부등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은데 여기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고서 이거를 써버리면은 A는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A는 B이기 때문에 A는 B야 라고는 꼴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는 B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A가 B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A는 스몰 a고 B는 스몰 a잖아. 그 다음에 스몰 a랑 스몰 b랑 같아.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거야. 근데 스몰 a랑 스몰 b랑 같다는 거는 A랑 B랑 같다는 거에 이제 후속작인 거죠. 말 그대로. 같은 원리를 다른 숫자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명 방법 말고 나중에 제가 이 평균 부등식 증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부등식을 증명 방법을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찾으신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앞으로 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GM하고 HM 사이에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요 앞에 n이겠죠? 네, n일 건데 많이 깨져가지고 자,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거하고 이게 이거의 구성 요소인데 구조를 보시면은 x1의 n제곱 분의 x1부터 xn까지 다 곱하는 거에 n제곱근을 씌운 거예요. n제곱근. 그리고 그거를 밑에 있는 거를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죠. 그리고 그 전체를 n으로 나눈 거죠. 그냥 라지 n으로 산술평균을 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산술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x1부터 xn까지 총 n개의 숫자가 n개의 이 루트 안에 n제곱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트가 이제 n개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세트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큰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n제곱근을 묶고서 얘네들을 안에 있는 세트를 다 곱한 거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곱한 것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세트를 풀어볼 거예요. 이 세트를 풀어볼 건데 세트들은 이제 루트 n제곱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 그래서 루트 n제곱을 n제곱근을 다 통합을 해줄 거예요. n제곱근을 이렇게 하나 밖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n제곱근을 다 통합을 해줍니다. 안에 있는 n제곱근을 다 통합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분자하고 분모가 섞이게 될 텐데 분자가 x1부터 xn까지 있는 게 한 세트인데 이게 총 n개가 있어요. 곱하기 n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xn이 x1이 n개, x2가 n개, xn이 n개가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는 x1이 n개, x2가 n개, xn이 n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x1이 n개, n제곱 있는 거에다가 x2가 n제곱 있는 거랑 x3가 n제곱 있는 거랑 xn이 n제곱 있는 거랑 다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x1 n제곱, x2 n제곱, x3, xn n제곱 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게 되겠죠. 얘하고 얘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n제곱근을 해도 1일 거고 또 n제곱근을 해도 1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1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첫 시간에서 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분모들을 다 빼주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n제곱근을 n제곱근 안에 있는 n제곱을 다 빼줄 겁니다. 사실 이 n제곱근은 위에 있는 거 분자의 n제곱근하고 밑에 있는 분모의 n제곱근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모의 n제곱근은 n제곱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냥 x1으로 치환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했습니다. 분자 분모 따로 해가지고 분모에는 이렇게 xn을 두고 분자에 이렇게 n제곱근을 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자는 n제곱근에다가 x1부터 xn까지 다 곱한 걸로 다 똑같아요. 얘도 여기 있는 것도 똑같고 여기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묶어줘요. 얘를 앞으로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n분의가 남고 x1분의 1이 남을 거고 x2분의 1이 남을 거고 x3분의 1이 남을 거고 xn분의 1이 남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xn분의 1, x1분의 1, xn분의 1까지 n제곱으로 n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x1부터 xn까지의 역수들의 산술평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x1부터 xn까지 이제 n제곱근을 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1보다 크다고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 전체 값은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n분의 x1부터 xn까지의 역수를 다 더한 것을 이제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양을 시켜버리면은 n제곱근 x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는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 축축 해가지고 xn분의 1까지 다 더한 것 분의 n이 되겠습니다. n이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 파이로 풀어본다면은 이 위에 있는 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그마 파이 이제로 풀어보면은 이게 이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제곱근의 k xk의 n제곱근 분의 파이 x n제곱근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수가 시그마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수가 xk n제곱근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수를 밖으로 빼줍니다. 변하지 않는 수를 밖으로 빼주고 이제 루트 n제곱근이 따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분모에 이제 따로따로 분자 분모에 따로따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n제곱근이 n제곱이랑 결합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xk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시그마 안에. 결국에는 이 n제곱근 파이 xn은 GM이 되는 거고, 이제 n분의 1에서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분의 1은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은 HM, 즉 조합평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역수를 취해서 이항을 시켜줍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거는 여기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GM이 HM보다 크다라는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길죠. 자, 그 다음에 HM이 미니멈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조합평균이 이제 최소값보다 크다는 건데, 자, 이걸 HM을 보시면은 x1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xn분의 1까지를 n을 분자로 해서 이제 분수를 만든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올르그를 써면서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자, x1보다 이제 xn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xn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역수를 취해봅시다. xn분의 1은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x1분의 1보다 항상 작겠죠. 역수는 이제 x1분의 1이 가장 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x1부터 xn까지 x1분의 1부터 xn분의 1까지 다 더한 거와 x1분의 1부터 x1분의 1까지 n번을 곱한 것과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x1분의 1 자, x1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x1분의 1에다가 x2분의 1에다가 축축 해가지고 xn분의 1 한 것과 x1분의 1에다가 x1분의 1에다가 x1분의 1에다가를 다 더한 것 중에서 일단은 x1하고 x1분의 1은 똑같죠. 근데 x1분의 1과 x2분의 1에 대해서는 x1분의 1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xn분의 1에 대해서도 x1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합은 항상 이 밑에 있는 것보다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가 이긴 거죠. 하지만 얘네들의 역수를 취해줍니다. 분의 1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분의 1을 해줍니다. 분의 1을 해줘요. 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역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x1부터 xn까지 다 역수들의 합의 역수가 x1분의 1을 n번 곱한 거의 역수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뜻이 이거요. 이 1부터 1까지 다 더한 거가 1부터 n까지 다 더한 것보다 항상 작습니다. 네, 항상 작죠. 왜냐면 역수에 역수를 취해줬으니까. 그래서 HM이 더 큰 값이 될 거고, 이거는 이 뒤에 있는 거는 x1분의 1이 n번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곱하기로 나타내면 x1분의 n 분의 n일 거고요. 이건 번번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면은 x1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x1은 미니멈 값이 더 x1부터 xn까지, 그래서 미니멈 값이 hn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1부터 6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등호까지 성립을 해가지고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평균분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의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양의 실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만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거죠. 자, x1 제곱하고 xn 제곱하고 중에 뭐가 더 크냐? 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때 x1과 xn이 0보다 큰데 xn이 x1보다 항상 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즉 이런 겁니다. 일단은 x1하고 xn이 있는데 xn이 큰 거는 항상 자명한 거예요. xn이 큰 건 자명한 건데 어디에 0이 있느냐? 0이 여기 있느냐? 0이 여기 있느냐? 0을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은 0이 가장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제곱을 하게 되면은 x1 제곱하고 n의 왜 안 되지? n의 제곱하고 중에서 둘 다 0보다 크게 되면은 그냥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대로 갈 텐데 하지만 얘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x1과 xn이 이제 부호가 다르게 된다면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절대값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보고 제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x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xn이 7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xn 제곱이 더 큰 건 확실한데 x1이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xn이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1 제곱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xn도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즉 둘 다 음수라면은 x1의 제곱이 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갈리기 때문에 맥스가 어레맥스보다 항상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음수가 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양수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3의 경우에서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씁니다. 저희가 3에 대해서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거라는 거를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 조건이 애초에 양수인 실수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음수인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기하평균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매 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하평균을 취했을 때 기하평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기하평균에는 n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n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더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제곱근 안에는 음수는 안 들어가잖아요. n제곱근인데 뭐 n이 홀수라면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n이 짝수라고 해봐요. 2k라고 해봐요. 자, 그럼 x1부터 해가지고 xn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xn이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양수인데 얘네들은 다 플러스인데 다 양수인데 음수가 딱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이 n제곱근 안에 있는 거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짝수인 제곱근을 씌워버리면은 얘네들은 허수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허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안 되고 양수만 되는 거예요. 별로 이제 말할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평균 부등식은 이걸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부등식은 그냥 산술기하 조화까지 포함을 한 다음에 RMS 제곱평균 부등식, 제곱평균 제곱근 하고 그 다음에 맥스값하고 미니멈값까지 다 합친 부등식이 평균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장 그거고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따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절대 부등식 중에서 평균 부등식을 증명을 한 자갈이었습니다. 모두 다음번에 만나요. 빠빠이. 자갈.
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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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자